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실적에 집중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 맞추고 계십니까? 미국이 어저께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 보잉도 그랬고 캐터필러도 그렇고 실적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실적 시즌이 항상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시장이 흔들릴 때 실적이 올라와서 주가를 방어했던 것이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고점에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아졌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또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쩌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미국 정부나 중국에서는 계속 카드를 하나씩 까죠. 적어도 1단계가 잘 진행되면은 관세 부과가 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진일보한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뉴스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 기업 환경이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금리 인하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제조업 지수라든가 소비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거기다 기업까지 안 좋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지수가 엄청 높잖아요. 역사적 고점에 있거든요. 과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수에 있는데 거기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실적이 많이 못 받쳐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키포인트가 다 바뀐 거죠. 무역 분쟁,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자유무역이어야 되는데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일어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는 정말 큰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왜 맨날 보여줄까요? 여기서 지금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트를 기억을 꼭 하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응할 수가 없어요. 연준도 고심에 고심을 거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릴 수 있는 금리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한 방향으로밖에 방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치고 가가지고 시장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에도 둔감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악재에도 둔감하고 있다. 그럼 뭔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재료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재료는 시장에 매우 제한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말씀드려서 선물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이 외국 현물에서 매수를 안 하고 선물에 의한 매수.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차익 매수. 그러니까 차익으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 수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기관들에서 연기금을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누적으로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왜냐하면 이번에 바닥을 치고 올라간 자리가 8월이거든요. 8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누적 매수가 3조 3천억 정도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선물, 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요 세 번째로 봐야 되는데 선물에 3조 3천억을 매수했는데 어저께 6,8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선물의 모습을 제가 6,800억을 매도했는데 누적 3조 3천억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이쪽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누적으로 제가 선으로 이렇게 누적으로 만들어봤어요. 만들었더니 요 파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9월까지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 팔다가 9월 중순부터 아마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움직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선물과 매수와 주가는 같이 연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연동하기 시작하죠. 연동하는데 지금 누적치로
지난번 고점 때까지 선물이 매수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매수보다는 누적 매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누적 차트로는 확인이 된다는 거죠. 특히 보시면 연기금이 저쪽에 보시면 현물에서 5조 5천억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상도 다리가 한 4개가 있어야지 안전한데 지금 한 2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선물과 그다음 기간주의 연기금의 매수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근거가 있냐라는 부분이라면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근거 있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연기금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한 걸 매도를 시작하면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코스피가 제가 아마 못 간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갭이 4개였다. 근데 지금 중요한 저항대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난번에 요 누워 있는 자리죠. 이제 요 연두색이 무슨 몇입니까? 200일선. 200일선에 저항을 맞고 밀렸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4번 갭으로 해서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이 너무 많은 것은 시장에 굉장히 불확실성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갭을 메꿔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가 왜 저항대 돌파 못할까요? 시장이 편식돼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 코스피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이오 없어요. 시장은 진짜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오가 10배까지 난 종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못 가는 코스닥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의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현재 코스피 차트의 모습인데 삼성전자 제가 지난번에 선 그어놨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결국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슈팅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소강 상태를 이어가고 있죠. 코스피 3분기 성장률 둔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종목들은 버텨주는 게 속속 포착됩니다. IT 잘 버텨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전기차 관련주 여전히 강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성 여부 장중 내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9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